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9월 20일 오전 6시 13분입니다. 자, 여러분 장기 마감을 했고요. 마감했고, 나는 어제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모든 기관이 어제 발표 지수에 대해서 절반만 맞췄어요. 절반. 이 부분. 어제 골드만하고 블룸버그,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든 기관에서 이거 다 나쁘게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쁘게. 근데 이거 두 개는 적중을 했는데, 이거 두 개는 적중을 했는데, 이건 적중이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건축 승인은 많이 내줬는데, 착공은 적게 했다는 건 무슨 맛일까요? 건축 승인을 많이 했다는 거는 요청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근데 착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부품이 비싸든지 아니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장 종가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QQQ 369.87에 끝나는 이유가, 원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제부터 폭락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폭락이 안 된 게,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서 3시쯤에 항상 옵션이 돌아갑니다. 1일 옵션이 있고, 0일 옵션이 있고, 월간 옵션이 있고, 또 분기별 큰 369, 12에 분기별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단기별 옵션은 내가 안 들어봤어. 이렇게 크게 4개의 옵션이 있는데 보통 1일 옵션이나 요즘은 1일 옵션이 많죠. 유럽도 1일 옵션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1일 옵션에 의해서 장이 변동성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옵션이 돌아가면서 어제는 풋옵션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됐죠? 단기 차익 실현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장중에 370.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370.5는 제가 여기 푸더린 370 이 수치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370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적중시켰다 이건 아니에요. 옵션 때문에 주가가 어제 바로 폭락해야 되는 그 구간이 아주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절대로 무시를 하면 안 된다. 옵션을 아시겠죠? 그러면 봉을 볼까요? 봉. 자, 막대발을 보면 이런 말아올리는 파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까지 추세선 상단까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제 폭락할 것 같았으면 옵션이 하방으로 열리면서 바로 폭락을 했는데 QQQ 풋 옵션이 위로 올라오면서, 즉 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받치면서 어떻게 되죠? 오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 최근 추세선까지 붙이겠죠. 여기 상단 추세선. 자, 라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인 추세선이 보일 겁니다. 대략적인 추세선이 보이고, 저는 못해도 한 374에서 375까지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은 기준금리 스킵이죠. 이번에도 스킵 딱 발표하고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방향으로 수치가 딱 찍히면 체크금리가 순식간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체크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쫙 올라가겠죠. 쫙 새벽 3시쯤에 쫙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파월이 등장하겠죠. 파월 입장할 때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팔아라 물량하면서 뉴스에 쫙 나오겠죠. 뉴스에.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안 봤지만 아시겠죠? 오늘 장의 큰 흐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선 알려드리면,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지. 중립금리가 2.75까지 올라갑니다. 중립금리가 기준금리 말고 중립금리가 2.75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장이 미리 알고 있어서 뭐 중립금리 올라갈 거 다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면 2.75 올라가네, 중립금리가 올라가네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증시는 바로 계절 지수에 의해서 폭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UAW 파업이 있습니다. 파업. 쉽게 합의가 될까요? 쉽게 합의가 안 됩니다. 파업이라. 네, 인건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노동쟁이를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중세시대 때도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농부들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꽃갱이 들고 중앙 성군주한테 대항을 합니다. 대항을. 먹고 살 거 줘. 하루 만에 대항한다고 하루 만에 비축식량 성 안에 있는 비축식량을 농민들한테 줄까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꽃갱이 들고 투쟁을 해야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UAW 파업 쉽게 안 끝납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더 큰 파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월 입장 또는 아니면 기준금리 동결 아니지 기준금리 스킵해서 수치가 딱 찍히면 그때 저는 추세선을 보고 숏을 진입할 겁니다. 왜냐? 이번 주까지는 숏이 유리합니다. 우선 큰 그림을 이렇게 잡아놓고 오늘 옵션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크게 주식이 오늘 당일은 크게 주식이 하락하기 힘든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하는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 전략시에서 쓰는 공정가치 그 공정가치를 봤을 때 거의 100포인트나 내렸어요. 그래서 내리는 게 맞았어. 내리는 게. 근데 지금은 계산하니까 그 공정가치가 20포인트밖에 안 줄었어요. 20. 오늘은 웬만해서 오른다는 거예요. 올랐다가 내려도 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 여기 보시면 영래포에서 보시면 자 이런 걸 언제 이야기를 했냐면 2년 전부터 다 말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 거 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영래포를 가지고 공정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다들 계산해서 수치값이 얼마입니다 이런 말은 못해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쨌든 유동성을 기준으로 증시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 따라하는 사람이죠.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는 이게 어제거든요. 어제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영래포 시장에서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했고 지금은 플랫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플랫입니다. 그러면 재무부 TGA에서는 어떻게 했냐? 재무부 TGA에서도 유동성을 약간 흡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특히 재무부는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그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오바이트를 해버리면 특히 10월 1일 되면 유동성을 급격하게 오바이트를 하면서 증시에 엄청난 호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프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멤버십 따로 영상을 시작을 감사합니다.